안녕하세요. 자청 보물이 채널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오디오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폐성향이 있는 아이의 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제 자신에게 수도 없이 물어봤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용감무식한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16개월 때쯤에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왜 아직 엄마를 못하느냐고요. 어디 가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단지 말이 느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기 때부터 눈 마주침은 어느 정도 되었고요. 말도 어느 정도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30개월 때 처음으로 엄마를 했고요. 2달 뒤에 아빠를 하더군요. 그 이후 단어를 잘 되지 않는 발음으로 조금씩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치료기관에 다니게 되었고요. 한 1년 정도 치료를 받은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정말 어렵게 얘기를 끝내셨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아이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자폐성향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한동안 몹시 방황했지만은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년 동안 아이는 별다른 성장이 없었습니다. 치료를 안 해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18년 전에 그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 이런 치료로 과연 자폐라는 것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서울역에서 잠실까지 지하철로 다니는 게 아이나 저나 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박봉이었던 남편 월급의 3분의 1이 치료라는 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시부모님께 맡겨야 했고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지치게 했고요. 모두가 힘든 이 상황이 과연 최선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치료쌤이 한다는 그건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과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치료 중단 이후에 아이는 약간의 전진, 오랫동안의 행보, 그다음에 약간의 후퇴 이런 사이클로 자랐습니다. 비장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견딜만한 시기가 있고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그 어려운 사춘기 시절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변하지 않는 확고한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해. 일반 어린이집, 일반 학교에 보냈습니다. 특수학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운동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태권도, 검도, 승마, 수영, 자전거 타기, 줄넘기. 아이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켰습니다. 학원도 모두 일반 학원에 보냈습니다. 원장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그때 해결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 암기력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은 다 시켰습니다. 색깔, 숫자, 글자, 쓰기, 시계, 연산. 거리에서 보이는 영어 간판이나 한자도 어느 정도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는 자동차 뒤에 있는 그 자동차 이름을 가지고 주로 조금 가르쳤고요. 한자 같은 경우는 지금이 한자 시대는 아니지만은 단어를 가르칠 때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식동물, 초식동물 이런 걸 가르칠 때 한자를 알면은 가르치기가 좀 쉽거든요. 예의범절, 규범, 규칙 같은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 왔어요. 듣거나 안 듣거나 상관없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냉정하고 엄하게 가르친 편이죠. 뭐든 스스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씻기, 옷 갈아입기, 가방 챙기기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억력이 있고 길을 잘 찾는다는 특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준 이후로는 혼자 갈 수 있는 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혼자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이모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온 건데요.
이모가 하는 공부방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말을 잘 못하더라도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좀 가능하더라고요. 다 자라고 나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양육자의 마음 상태, 그 다음에 스스로 하는 자립심,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정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양육자는 엄마가 되겠죠. 엄마의 감정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됩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립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아이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하셔서 혹은 아이가 하는 것이 너무 더디니까 그냥 부모가 다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서를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정서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훗날 무시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제 마음가짐은 어땠는지 다음 영상에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